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이제 시리즈 마지막 7부 IPO 관련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IPO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따로 안 넣어놨고 여기 위에다 넣어놔야겠다. SK 바이오랜드, 그리고서 SKO, SK, 그다음에 DPC, 롯데지주, 이 정도가 있네요. 지금 시장에선. 그래서 당연히 최근에 강하고 시간에도 조금 괜찮았죠, 이 녀석. SK 바이오팜 관련주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녀석은 일단 3만원을 아주 강하게 뚫어줬고 지금 신고가 위치입니다. 신고가 위치인데 그 신고가를 뚫으면은 제가 항상 자연스럽게 매물이 좀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추세는 엄청 괜찮아요. 거래량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추세는 4만원을 일단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고, 얘는 사실 분봉, 이것도 그어놨었네. 분봉에서는 일단 제가 그어놨던 선이네요, 보니까. 아니 이거 말이 이상하네. 제가 그어놨던 선이 맞죠. 제 컴퓨터니까. 자, 여기 저항이었고 지지를 해줬고, 지지 여기가 포인트예요. 제 기준에는 처음 상한가 하고서 이렇게 갔던 날 처음에 저항을 만들어 주고서 내려갔다가 몇 프로 내려준 것 같은데, 몇 프로, 4% 정도를 내려갔다가 돌파. 그러면은 일반적인 개인이 만들지는 않는 돌파 자리를, 아주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갖다 좀 뭔가 의미 있는 액션을 보여줬고, 지금 그 상태에서 또 시간애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저항, 그 다음에 여기는 지지, 그리고 저항, 이 상승했던 날 지지. 아무튼 여기도 의미 있는 자리로 보여요. 43,000원 주변인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 이 자리를 넘겨놨고, 또 따라잡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솔직히 따라잡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애매한 자리 같습니다. 차트상으로는 제가 막 그어놓는 이 돌파 자리긴 한데 조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차트만 봤을 때는 이제 돌파 자리여서 괜찮은데, 이게 지금 일단 바이오 팜 관련해서 좋아 보이는 좋은 관점들, 미국 뇌전증 신약 시장 판매 개시, SK 바이오팜, 세rum바메이트, 이게 뇌전증이에요. 그 미국의 뇌전증 신약, 이걸로 갖다 대박을 쳤죠, 바이오팜이. 그래서 연구 논문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이건 사실 뭐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자, 바이오팜 유가증권 상장 카운트 돌입을 했습니다.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고, 이게 찾아보니까 6월 23에서 4일날 청약하고서 6월 내에 상장을 신청할 예정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일정이 딱 나왔죠. 6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이란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데, 저 녀석을 사실 이게 일정이 한 6월 초였으면은 제가 돌파 매매 여기서 바로 시가에 좀 매매를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재료가 조금 아직 한 달 남았다는 점이 조금 걸려서 어떻게 보면 가깝기도 한데, 한 달이라는 게 또 분명히 조정을 줄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한 1, 2주 남았으면은 제가 아마 이거 돌파 그냥 거침없이 따라잡았을 건데, 일정 때문에 저는 조금 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 전고점이 44,000원이에요. 44,000원, 지금 이 선인데 요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재료상에서는 좋은 건 많아요. 그리고서 6월 23일 이거 일정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만약에 35,000원, 막 3만원까지 내려왔다, 아니면 21선에 근접을 했다, 그럴 확률은 좀 적을 것 같은데, 21선 닿는 거는. 만약에 그러는데 기간이 막 한 6월 10일, 뭐 한 6월 중순쯤 됐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상장 전에 한 번 정도 불꽃을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 갈 확률이 높아요, 그것도. 근데 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워낙 시장에서 강하게 관심이 컸죠. 거래대금 1.8조 넘게 터졌어요. 상당히가 아니라 진짜 역대급 대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봤던 거는 이제 시젠 2점 몇 조였지? 그게 제가 봤던 것 중에 최고였고, 그 전까지는 국일제지였어요. 1조 좀 넘는 거. 그래서 진짜 1년에 한 1조짜리 하나 터지면 와, 이거 올해 시장 주도주였구나 이러는데, 올해 시장 주도주였구나 하는데, 최근에 시장에 돈이 많아서 막 5천억, 6천억은 좀 많이 터지고, 막 1조 넘는 애들이 지금 벌써 한진칼도 그랬고,
뭐 한 3, 4개 나온 것 같아요. 벌써 1조 넘는 애들이. 그만큼 일단 시장에 돈이 많이 돌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거는 조금 번외인데,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관련 회사는 상장할 때 이목이 집중돼요. 바이오 관련 회사들은 신규 상장 시에 시세를 조금 반짝 주고 내려가는 애들도 있고 반짝 주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매드팩토 얘가 좋았죠. 이게 신규 상장을 하고서 지금 이게 처음 상장했을 때 그때 고점이랑 저점이에요. 만들어 놓고 요 구간에서 놀다가 돌파할 때는 시세를 주고 크게, 여기도 돌파하고 시세 크게 주고,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돌파하니까 시세가 지금 정신 나간 상태죠. 근데 이런게 옛날에 ABL 바이오도, ABL 바이오도 으악! 됐다. ABL 바이오 12,500원 뭐 이랬죠. 근데 이 녀석도 상장하고, 바이오 관련주들은 회사 뭐 내용마다 조금 디테일이 달라요. 다른데 조금 상장하면은 좀 괜찮게 가는 케이스가 확률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는 뭐 물론 삼성이란 이름이 붙었긴 했는데 상장이 125,000원에서 했는데 그 해에 그냥 1년 만에 대놓고 쭉 올려 땡겨버렸죠. 1년 만에 거의 3배, 4배가 갔었던 종목이에요. 이런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더라. 바이오 상장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처음 상장했을 때 한 4만원이었는데 바로 15만원까지 갔죠. 물론 이런 애들은 실적 같은 게 받쳐주긴 했습니다. 실적 같은 게 받쳐주긴 했어요. 그래서 크게 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바이오라는 이름이 붙으면은 좀 눈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고, 시장 특성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투기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바이오 회사들이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은 실적보다는 그냥 미래에 어떤 약을 개발한다,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애들이 그나마 실적이 많이 받쳐주는 편이고,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가 좀 확실히 투기성이 강해요. 그래서 바이오 붙은 신규 상장주들은 조금 강하게 튀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의 이목을 많이 땡기고, 그리고 특히 바이오 대형주들은, 제가 봤던 바이오 대형주들은 일단 움직임이 다 좀 좋았어요. 중장투 하기에는 제 기억엔 그래요. 그리고서 셀리버리도 이거 신규 상장주였는데, 신규 상장주였죠. 얘도 시가 대비해서 많이 내려가긴 했었으나 한 40-50% 깎였으나 결과적으로 중장투 SC는 좀 많이 올라왔던 케이스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우리나라가 바이오 관련 신규 상장주들은 조금 흐름이 대부분 괜찮아요. 물론 이거에 따라 뭐 기술 수출, 각종 회사의 특허나 뭐 이런 게 좀 더 영향을 미쳤겠지만, 셀리버리 뭐야, 외국인 왜 이렇게 들어와 이놈. 좀 봐야겠네. 이렇게 발견해요. 뭐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닌데 지금 추세가 조금 잘 받쳐주면서 자리는 확실히 높은데, 뭐 이런 위에서 얘네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거 좀 괜찮아 보이네요. 이렇게 또 하나를 또 얻어갑니다. 여튼 넘어가고 일단 바이오랜드. 그래가지고 차트상은 뭐 제가 이거 분석해놓은 건 뭐 제 기준이니까 중요하지 않고, 뭐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 높은 자리에서 얘네들이. 근데 뭐 사실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세력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던 놈이라 지켜는 봐야 됩니다. 시장 관심이 끝내주죠. 아직도 실시간 종목 조회 상위권에서 놀 정도로 딱 강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꺼지기 전까지는 봐야 되고, 일정이 다음 달,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대신에 차트 자리는 높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야긴 한다. 대신에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얘가 주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번 해줄 가능성은 또 생기니까 그런 거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재료는 좋아요. 재료는 엄청 좋고, 뭐 말씀드린 거 차트 자리는 당연하게도 높습니다. 여기서 뭐 대부분 그냥 희망사항은 이거죠. 이거 그냥 여기서 내가 사고서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다인데,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무조건 올라갈 거란 생각보다는 항상 손절 라인이나 분할 매수 구간 등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짜세요. 여기서 내가 풀베팅 때려서 그냥 올라가는 것만 생각한다, 이거는 진짜 좀 나쁜 버릇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최근에 공매도 없으니까 알테오 좀 계속 보여드리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차트예요. 재료가 중간중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술 수출 관련 하나로 갖다 지금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차트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루비케어 이런 것도 있고, 비트컴퓨터, 그냥 하늘 모르고 올라가는 애들이 지금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오랜드, 특히 시총 큰 애들은 원래 공매도 영향 많이 받는다고 했죠. 근데 공매도가 금지된 거 관련해서는 분명히 좋은 관점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차트 자리는 높으니까 항상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DPC는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어요. 좋아 보이는 점은 이번 연도 군 입대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디 있을까 얘기가 있을 텐데, 지체할수록 독, 빅히트 IPO 언제까지 어디까지 왔나. 예상 시총은 6조 원이라는데 사실 6조 원은 좀 높은 것 같고, 뭐 좀 봐야 알죠. 뭐 전문가분들이 더 계실 테니까. 그건 제외하더라도 이제 BTS를 앞세워서 엔터 대장주를 예약했다. 한마디로 반대로 말하면은 방탄소년단이 이 빅히트의 매출의 한 7-80%인가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엄청 영향력이 큰 방탄소년단입니다. 근데 BTS 군입대 등 리스크, 그렇기 때문에 상장 시기가 몸값을 좌우한다. 대신에 리스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조금 안 좋다. 이거를 읽어보시면 요게 핵심들이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BTS 군입대가 이제 내년 입대를 해야 되니까 올해 중에 상장시키는 게 몸값을 최대한 높게 받을 확률이 높고, 얘네들이 몸값을 당연히 상장시키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얘네가 상장시켜서 회사를 잘 키워보겠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상장에 대해서 이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외 시장에서 그 회사에다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투자사들이든 뭐 엔터테인먼트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뭐 투자사들이 장외에서 괜히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상장을 할 때 뻥튀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크게 챙기려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얘를 빨리 상장을 시켜야지 자기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다가 상장시켜라 압박을 가합니다. 시즌이 되면은. 그리고 이런 군입대 리스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압박을 더 할 거예요. 내년 되면은 한 명이라도 입대를 하겠죠. 그러면은 BTS가 완전체에서 한 명이 꺾이면은 매출 같은 게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방탄소년단이란 이 네임드는 사라지지 않지만 분명히 완전체랑 완전체가 아닌 거랑은 그 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내용을 한번 쓱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코로나 여파로 갔다 안 좋은 거, 이런 콘서트 취소 뭐 이런 게 조금 안 좋죠. 확실히 이게 매출의 한 30%는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 이런 투어 같은 게. 그리고서 분명히 BTS 의존도가 엄청 높아요. 빅히트가 완전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에서 한 명이 내년에 입대를 해야 되니까, 나이 제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해 최대한 상장을 시킬 거라는 점도 관점입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렇게 진해 이 친구의 입영 시점이 다가왔고 나머지 분들도 군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러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완전체 활동을 위해서는 수년간의 공백기가 불가피하다. 한마디로 수년 동안 완전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올해 최대한 시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도 이걸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회사에 압박을 가할 겁니다. 상장시켜 이놈들아, 빨리 우리도 돈 좀 회수해야지. 그래서 빅히트의 몸값은 상장 시기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거고, 지금 코로나가 조금 아쉬워요. 코로나가 아쉽고, 지금 뭐 이런 뉴스들이 있긴 한데, 최근에 뭐 플레디스라는 회사랑 이제 합병 이슈가 있었죠. 뭐 지금 완전히 한다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뭐 좀 더 자구책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래서 인수합병에 나서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이거 합병이 이제 이 BTS 의존도를 조금 낮추려고 하는 가능성이다. 그리고 시가총액 뭐 6조 예상을 그만큼 좀 더 받쳐주려고 하는 뭐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쪽 세상 얘기고, 저희가 아는 거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 뒤에 것까지는 안 보이는 재료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그건 조금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알 수 있는 재료, 주어진 재료에서만 판단하는 게 실적으로 좋고, 빅히트 플레디스 인수합병 보도 상장 신호탄으로 해석 가능, 이베스트 투자 뭐 이러죠. 그래가지고 최고 경영진 재편도 제 눈에는 조금 좋아 보여요. 이게 갑자기 재편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뭐 이쪽에서 내세운 거는 경영 같은 거 좀 더 제대로 최일선으로 하고 단독으로
그러면서 IPO를 앞두고서 뭐 전문가들 영입을 하고 뭐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IPO가 다가오니까 저런 전문가들이랑 뭐 개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한번 쓱 정리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군입대 제한 그것 때문에 오래 할 것 같고, 그래야지 몸값을 크게 인정받겠죠. 그리고 이거는 시장 마켓 트레이딩 관점인데, 최근에 SK바이오팜 상장 관련 이슈로 왔다가 바이오랜드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냥 대충 잡아도 100% 정도로 상승을 했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장에서 IPO 이거 대박 아니야? 대형 회사가 IPO 하는 거 대박 아니야? 라는 마인드가 시장에 꽤 잡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대금도 1.8조, 시장 완전 이슈를 쓸어 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빅히트도 만약에 상장 얘기가 나오면은 대형 IPO니까 이목을 집중받을 확률이 더 있습니다. 왜? 앞에서 똑같은 이슈, 비슷한 이슈로 갔다가 한번 시장에서 크게 흔들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을 미래로 그대로 다 가져와요. 현실로. 과거에 좋았던 놈은 현재에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받아온 BTS 의존도, 이거는 이제 조금 안 좋아 보인 그걸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여기 좋아 보이는 점에서 넣은 거는 아까 전에 그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멤버가 흩어지기 전에 상장을 시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좋아 보이는 점으로 넣었어요. 플레디스 인수합병보도 상장 신호탄으로 해석 가능. 경영체제 전환은 IPO를 앞두고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그리고 경영 이제 전문가들 좀 들여왔더라고요. 상장 관련해서도 있고. 하여튼 좋아 보이는 점은 이렇고, 리스크 관점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재 매출 30% 정도를 차지하던 해외 공연을 못하고 있는 거, 이거는 좀 많이 아쉬워요. 상장 앞두고서.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IPO 일정에도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핵심은 현재 정확하게 발표한 상장 일정이 없다는 점이에요. 시장에서는 일단 찾아보면 대략 3분기 이내로 갖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언제가 될진 모르죠. 얘네가 딱 지들이 이제 증권신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거기서부터는 스타트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몇 달 내에 스타트해요. 근데 이제 아직 그런 관점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차트로 보면은 그냥 과거에다 그어놓은 건데, 항상 10,000원을 크게 뚫어주면은 10,000원 부근은 어느 정도 강한 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강한 지지가 될 확률이 높고, 여기 상한가 라인이었죠. 10,000원이 딱 여기서 뭐 지지해줬던 흔적도 있고,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 흔적, 그리고서 요 앞에서도 지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줬던 모습. 그래서 여기서 뭐 재료 일정이 일단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내려갈 확률도 분명히 있어요. 내려갈 확률도 있는데, 저는 이 녀석을 조금 크게 분할을 잡고 싶습니다. 내려온다면은 한 9,000원, 8,000원까지 내려오면 좋겠어요. 근데 내려올 가능성이 사실 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외국인은 날마다 단타 치고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 이거는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기타 법인은 뭐 이때는 좀 팔긴 했는데, 얘는 시총이 워낙 커가지고 의미가 없고, 뭐 짜잘하게 사는 것도 여기 수급 관련해서는 특별한 포인트는 없네요. 그래서 DPC, 이게 방탄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관련주가 솔직히 DPC 말고는 시장에서 딱 뚜렷한 테마는 없어요. 뭐 초록뱀이나 이런 애들이 방탄 관련주로 키스트 막 이런 애들이 엮이긴 하는데, 상장 관련주는 DPC만 보면 됩니다. 21선 따라 올라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될지 좀 움직임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료가 일단 일정이 조금 확실치 않다는 게 리스크 면에서는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지만, 또 반대로 갔다가 10,000원 부근 라운드 피겨, 여기는 강한 지지가 될 확률이 있고, 21선도 보통 생명선, 이제 처음 주식하면은 뭐 생명선이라고 하죠. 제가 뭐 이동평균선 매매를 저는 하진 않는데, 이런 점은 참조는 해요. 차트상 뭐 여기서 잘 버티고 있다는 점, 최근에 이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든 잘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막 여기서 흐르는 느낌. 그래가지고 흐르다가 뭔가 이슈 하나가 딱 터지면은, 이 흐른다는 거는 전에 말씀드렸죠. 매도세도 절반, 매수세도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자리 넘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1,000원. 이 자리가 나름 쌍봉을 만들어 놓고 내려간 자리이기 때문에 전 11,000원 돌파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요 부분 돌파. 그래가지고 일단은 봐야 되고, 뭐 재료 측면에서는 분명히 크긴 크다고 생각해요. 제가 올해 이제 그 직장인 수인 종목, 핵심 수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갖다가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가격이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지만 내려올 확률이 좀 적어 보인다 정도가 이제 제 생각이네요. 그 다음에 롯데지주는 사실 꼽살이에요. 얘는
이 경영권 분쟁 이슈 있죠? 21선 닿았네. 얘도 21선 닿았네요. 일단 롯데 지주 한번 쳐볼까요? 롯데 지주 상장 뭐 여기가 있었는데 얘네 재택근무 한다 그러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재택근무는 하던가 말던가 우리한테 돈 되는 것만 찾으면 돼요. 주식은. 이거 말고 뭐가 있는데 롯데 상장 주요 자회사 상장 여기 뭔가 누르면 나올 것 같네요. 롯데 글로벌 지수 저거네요. 롯데 글로벌 로지스인데 사실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고 얘는 그냥 엄밀히 말씀드리면 IPO 이슈가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그거 겸사겸사해서 롯데 경영권 분쟁이 한 번 정도 또 다시 얘기가 나올 법한 시즌 같아요. 차트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거랑 겸사겸사 플러스 요인이 IPO예요. 그 롯데 글로벌 로지스 그 회사가 IPO 한다고 해서 막 그 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일 것 같진 않고 아직 왜냐면은 모르고 있잖아요. 저만 해도 이슈가 좀 크다 생각하면은 그 회사가 뭔지 다 조사를 해놓는데 제가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점은 뭐 이제 제 기준이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게 그렇게 상장에 대한 메리트나 관심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그걸 엮어서 경영권 분쟁이라 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넣어놨는데 우선 봐야 될 거는 요놈들입니다. 그리고 SK우랑 SK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주가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튀고 있죠. 잘 움직였어요. 대형주 치고도 30% 올렸어요. 이게 그만큼 SK바이오팜 지분을 얘가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이 날마다 팔아먹고 있는 건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뭔가 하나라도 좀 크게 사주면은 한 번 더 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아쉽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IPO 관련해서 마지막 7부 영상을 마치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이게 마지막이에요. 7부 좀 뭐 진단키트랑 마스크 이런 거를 좀 한국 알코올 이런 걸 좀 볼까 했는데 마스크 중에서는 사실 KM이 추세 제일 압도적이에요. 얘가 KM이 제가 여기 5월 15일? 18일, 5월 15일 날 말한 것 같은데 이날 금요일 날 그나마 KM이랑 마스크 중에서 레몬 얘네들이 추세가 괜찮다고 했는데 KM은 좀 신고가에서 잘 버티고 잘 올라가고 있고 레몬은 조금 흐지부지하긴 한데 아직까지 추세가 확 꺾였다는 느낌은 안 드네요. 진단키트랑 뭐 좀 따로 하려고 했는데 재료 일정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좀 벗어나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뭐 그쪽도 분명히 다음 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좋을 거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갈 수 있겠지만 시제는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좀 기간이 다시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주말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